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자, 새끼가. 지금 관점이요. 지금 관점은 무조건 관망이죠. 이거는 뭐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박스권. 여러분들이 내가 관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관망해야 될 타이밍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명확한 방법은 너무 심플합니다. 박스권 이탈. 근데 박스권을 이탈할 때 어디까지 이탈했을 때 내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는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죠. 리더가 1645대에서 계속 와리가리 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위로 올라갔을 때 박스권을 뚫고 추세 이탈했을 때, 아래로 박스권을 뚫고 추세 이탈했을 때 내가 어느 선에서 대응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100%는 아닙니다. 왜 100%가 아니냐면, 떨어지는 세기, 우리가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이 세기,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 가격은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해보냐면, 자, 이런 가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축 빠지고 횡보하는 요 구간부터 우리가 박스를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 대충 뭐 한 요 정도 선이 박스권이 되겠죠. 한 요 정도 선이 이제 박스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박스권을 벗어나는 구간, 박스권을 벗어나 있는 구간에서 단기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1628입니다. 그죠? 1628이고, 이 박스권을 벗어나서 저항을 가장 많이 받을 만한 구간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1차로 여기, 그죠? 여기가 있을 거고, 2차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막 피보나치라든지 뭐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하지만, 뭐 그런 기법들을 쓰면 뭔가 좀 더 수치적으로 더 정확하고, 그리고 또 뭔가 정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제가 판단하는 거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여러분한테 이 그림판을 설명하는 것처럼 대충이에요. 대충. 하지만 대충해도 된다는 거. 대충해도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내가 1차로 얘가 상방이 여기서 딱 나왔을 때 여기를 뚫는다. 1660을 뚫는다. 일단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1690을 뚫는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자, 처음에 여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여기를 뚫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1660을 만약에 이렇게 딱 뚫었어요. 자, 뚫으려고 해서 여기서 알람이 1650 5 정도 이렇게 알람이 딱 와요. 핸드폰으로 띠링 하고 얼럿 알람이 딱 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1660이 지금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넘을까 안 넘을까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뭘 하냐, 알람이 뜨면 호가창과 그리고 캔들을 봅니다. 근데 이 호가창을 왜 보냐면요, 이 호가창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이 호가창 움직이는 거 여기 보이시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 보입니까? 얘가 이 올라가는 힘이 있어 보여요? 혹은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지금은 그냥 팽팽해 보이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 숫자가 잘 안 바뀌죠. 굉장히 미동이 적어요.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서 그냥 와리가리 치는데, 실제로 보면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고, 그냥 보시 들었다 놨다 뭐 요런 정도 수준의 지금 움직임이에요. 근데 얘가 아까 말한 대로 알러트가 딱 뜨면서 추세 이탈을 하면, 여기 누군가 치고 올라갔으니까, 매수벽이 치고 올라갔으니까 알러트가 떴을 거 아니에요. 추세를 이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 숫자가 막 바뀐단 말이에요. 1647, 1648, 1650, 1651 막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특히 핸드폰으로 보거나 뭐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곳에서 보면 뚝뚝 끊기듯이 가격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힘, 그게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올라가는가, 일단 그거를 먼저 봐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뚫을까? 내가 가정했던 1660이라는 이 선을 뚫을까? 이제 거기서 판단을 재빠르게 내리는 겁니다. 그럼 1660을 뚫어. 만약에 뚫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지지선은 어디가 될까? 이거를 빨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1660을 뚫었다고 해서 바로 1690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가정은 논외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얘가 1660이 뚫으면 어디서 저항을 받아서 단기 조정이 올까?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얘가, 이 호가창이 이 뚫리는 힘이 약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제 하이라이트를 보면 가격에 대한 상한선, 이런 제목의 그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더 같은 경우에는 1700, 그리고 뭐 1705, 뭐 1695,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의해야 될 가격선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1695면
지금 얘가 1695를 터치할까 말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 심리로 인해서 1700을 뚫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수가 붙어서 1700을 뚫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1700을 뚫으면 어디서 보통 저항을 받냐면 1704나 5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1700 아래로 내려가서 1698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거나 아니면 그대로 꼬꾸라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에 대한 제가 그냥 이름을 저항선이라고 붙였는데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도 여러분이 지금 보면 26K에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26K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만약에 25.6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오버슈팅이 나서 25.9 막 95 막 이렇게 와리가리 치면 이건 무조건 26K 뚫습니다. 무조건 뚫고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오버슈팅 크게 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때 얘가 올라가는 힘이 강해. 그럼 여러분은 매수벽을 1660에서 얘가 올라가는 힘이 강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격을 두겠냐는 거예요. 보통은 만약에 내가 1600 지금 45에서 1660까지 이렇게 오버슈팅 나죠. 지금같이 이렇게 횡보할 때 요런 정도의 강세면 보통 1660 한 3 정도면 한번 털컥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뚫으면 저는 어디다 걸어두냐면 1670 한 5 정도에 걸어놔요. 근데 이것마저 만약에 뚫리면 1680 한 5, 88 뭐 요 언저리 때에 걸어놓습니다. 안 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는 1685는 1682랑 85랑 88 요 세 개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올라가는 그 강도에 따라 다른 게 이게 정말 뚫고 크게 올라갈 거면 1688을 뚫어서 17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올라간 힘이 좀 약해. 이제 못 올라갈 것 같아. 근데 1675는 넘고 좀 아리까리 이러면 1680 한 2 정도에 걸어 놓는 거예요. 안 걸리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 삼아서, 이제 이게 데이터죠.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였으니까 이런 시나리오들을 짜놓고 그 다음에 알람이 뜨면 아까 말한 대로 호가창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격대 요 선까지 해서 오면 한번 사봐야겠다. 요 선에서 보통 한번 살짝 저항을 받긴 하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캔들 패턴이죠. 캔들 패턴은 사실 단기간에 오버슈팅 났을 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쇼짜리 잡을 때 보는 건데, 아니죠. 쇼짜리는 원래 쇼짜리 맞는데 캔들 패턴은 좀 더 길게 보는 거죠. 여기 15분봉 보면 얘가 박스권으로 이탈을 하면서 1555를 넘었죠. 그러면 5분봉은 이미 여기서 쭉 올라서 1555까지 쫙 올랐을 거야. 이렇게 1555가 어디냐, 여기까지 쫙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분봉이 갱신이 돼서 다음 5분봉이 그려질 때 얘가 만약에 풀 양봉이면 다음 캔들도 힘을 받아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잖아요. 여기서 추세를 쫙 이탈을 하죠. 그럼 쭉쭉 올라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캔들 패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호가창과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저항선을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선을 차렸지만 그걸 캔들 패턴을 같이 껴놓고 보니까 얘가 추세가 지금 다 좋아. 올라가는 힘도 세고 그리고 가격도 내가 생각한 저항선 뚫고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캔들 패턴을 보니까 5분봉도 풀 양봉이네. 자, 그러면 혹은 약간 윗꼬리를 그리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의 힘이 세네. 캔들 패턴을 보면 윗꼬리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되지만 여전히 올라가는 힘이 세다. 그거 느낄 수 있죠. 왜냐면 올라가는 힘이 약한 캔들 패턴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윗꼬리 그냥 완전히 제대로 된 윗꼬리를 그리잖아요. 근데 올라간 힘이 센 캔들 패턴은 윗꼬리가 작거나 혹은 풀 양봉이거나, 오히려 풀 양봉이면 더 무섭죠. 더 의심이 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캔들 패턴까지 같이 보면 캔들 패턴이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5분봉이니까 다음 5분봉을 기다려보자. 그럼 다음 5분봉을 봤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또 다음 5분봉이 생기면 이 세 개 합치면 뭐가 돼요? 15분봉이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요때 여기 두 개가 갱신이 되고 요게 갱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15분봉도 같이 봐주는 거예요. 15분봉도. 그러면서 내가 진입할 자리가 어디일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오버슈팅 처음에 나서 이 알람이 뜨면 호가창을 보고 우리가 정해놓은 가격선을 터치 하나 못하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쌓아놓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에 대한 저항선을 가지고 진입하느냐, 이거는 아주 단기 스캘핑이라고 하죠. 스캘핑적인 차트라고 하면 초단타라고 얘기를 하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캔들까지 넘어가서 지켜보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단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캘핑, 단타, 이 두 개가 결국에는 와리가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 거 보시면 이거는 단타일까요? 스캘핑일까요?
여기 보시면 11시 37분 7초에 사서 11시 48분 뭐 10분 걸렸죠. 이런 건 단타겠죠. 근데 21시 이거 26분 38분 이것도 12분 걸렸죠. 그리고 얘는 1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굉장히 짧죠. 얘는 4분 걸렸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지션을 짧게 가지고 가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스캘핑이 아닌 단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기준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저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알람이 딱 뜨면, 알람이 뜨기 전에 미리 이제 제가 생각해 놓은 가격선들이 있을 거고, 알람이 딱 뜨면 그 가격선을 넘어가면 어디까지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못 넘어갈 것인가, 못 넘어가면 내가 어디 사야 될 것인가,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는 지금 당장은 호가창으로 보고, 강세를 보고, 센지 안 센지를, 강도를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호가창 외에 이제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캔들 패턴까지 같이 끌고 들어와서 이제 캔들 패턴을 보는 거죠. 5분봉, 다음 5분봉, 그게 합쳐지면 15분봉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길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대로 내가 진입할 만한 타이밍을 딱딱 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